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검찰에 출석하겠다,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약간의 기싸움을 벌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검찰은 돈봉투 제공 목적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이었다는 점에서 송 전 대표가 단순히 뭔가 모른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인지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영상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이제 뭐 더 안 해도 되는 건가? 아니 영기령한테 이제 좀 물어보고 아직도 20일 정도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막판에 스피치 낼 때 한 번씩 더 해갖고 영기령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송 전 대표는 본인은 모르고 인지하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 녹음 파일 들려드렸듯이 송 전 대표가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검찰은 아직 수사 일정이 있을 것이고 수사에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송 전 대표가 귀국은 했습니다만 검찰에 소환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계속해서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어떤 목적이 깔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진 출석했다는 것은 정책이 쉬워져. 검찰은요,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네. 물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맞는 시간을 정해서 갔죠. 하지만 네. 이재명 대표는 틀려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일단 검찰에 소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소환 일정이 조율이 안 됐는데 뭐 그래도 일단 수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만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검찰에서는 뭐 양보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시간에 맞출 수가 있지만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사실 수사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현재 그 관련된 의원들, 윤관석 의원이랄지 이성만 의원도 아직 조사가 안 됐고, 네. 더군다나 지금 돈을 받았다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실체 파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그러면 돈의 출처가 어디고 돈을 누가 뿌렸는지,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네.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가장 정점에는 수혜자는 송영길 전 대표 아닙니까?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 마지막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에 있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출석한다고 해도 네.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협의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검찰에 대해서 저렇게 난 출두하겠다 하면 우리가 나중에 소환할 테니까 그때 출두해라. 아마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송영길 전 대표도 변호사 아닙니까? 네. 다 알겠죠. 지금 검찰이 자기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빨리 가서 조사받을 의사가 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명분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렇게 자기가 출석해서 조사받겠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가버리면 어떡하죠, 최병욱 위원님?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2003년에 이제 이른바 찻대기 사건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때 이회창 총재가 검찰에서 부르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간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4년 전인가요?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서 네. 황교안 전 대표가 또 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대략적인 수사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이니까. 그런데 지금 돈봉투 수사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이제 시점이죠. 거의 네. 시작 단계. 강내구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잖아요. 네. 그 구속영장 지금 재청구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청구하면서부터 뭔가 수사가 진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검찰에 가서 계속 모른다고 했을 때 검찰이 물어볼 말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이정근 전 부총장 녹음 파일에 나오는 거 물어보면 계속 모른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추궁할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추궁할 자료를 좀 확보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를 것으로 보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오늘이나 내일 가겠다 그래서 가도 돌려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다음에 오시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송영길 전 대표가 국민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자신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 어떤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얘기하겠다 이런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게요. 네. 이건 논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오보예요. 사실과 다르다. 송영길 전 대표가요. 오늘 내일 출석하겠다 한 적이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잘못된 예, 내용이다. 제가 확인한 바로 가짜 뉴스다.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네. 저희가 복수의 취재를 했고 아주 뭐 그 기사를 보니까 측근이라는데요. 측근들도 모르는 사실이고 송 전 대표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누구하고도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뭐 정치적 쇼를 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한 대로 송 전 대표도 변호사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뭐 정치인이라서 정치 쇼를 한다지만 그런 적이 없고 들어오자마자 불과 이틀도 안 지나서 바로 다음 날 피의자 신문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오늘 내일 출석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아요. 공항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차분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잘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관련 보도를 가지고 송 전 대표가 무슨 마치 국민들한테 정치쇼를 하고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TV조선 기사를 저도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러저러 기사들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어제 동아일보가 네. 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보도를 근거로 저희가 그래서 그 말씀드리는 팩트 거죠. 체크를 제가 했고요. 네.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 자체는 그겁니다. 뭐 좀 소환이 길어지지 않겠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확인을 해줘야 불필요한 오해들을 국민들이 안 하시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전 대표가 직접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TV조선은 송 전 대표 측 관계자와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송 전 대표가 어제 기준으로 오늘이라도 검찰에 출석한다는 입장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사를 썼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서 확인하신 건 좀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뭐 여기서 내용에는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돼 직접 있다. 송 전 대표에게 확인했다고 확인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말한 그 보도가 되는 관계자보다는 훨씬 더 측근에게 확인된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측근은 우리가 어디까지 정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보도가 나와서 저희가 좀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건 여러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일단 정치적인 제스처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자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태죠. 민영배 의원,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영배 의원 오늘 민주당 복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 확인이 된 내용이고 그동안 민영배 의원이 언제 복당하느냐, 복당했을 때 그 여러 가지 후폭풍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걸 마무리 짓고 임기를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이 책임을 넘길 것이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떠나기 전 자신이 직접 결단을 내렸다. 그래서 민영배 의원 오늘 민주당 복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 네. 탈당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복당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1년 지났죠.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네. 그러나 다만 이제 결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있겠죠. 결국 뭐 꼼수 탈당, 위장 탈당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동안에 네. 검수완박을 위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저렇게 복당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어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본인도 지고 민주당도 져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본인들이 지금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결자 해지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그 위장 탈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인정하는, 확인시켜줬다. 확인시켜주는. 뭐 이런 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뭐 복당 부분은 당시에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 시절에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결정됐던 게 당원 당규에 따라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논의하는 게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논의 시점이 된 것 같고 네. 두 가지입니다. 민영배 의원에 대한 부분들이
헌재에서 뭐 안건 조정의 부분에 있어서 무소속 탈당하고 하는 부분들이 국회법에 위배된다고는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관행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 민영배 의원님 복당하면서 좀 하나는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제대로 된 사과. 그러니까 정치권에 사과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마뜩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복당이 되더라도 본인이 정치를 향후에 더 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은 국민 앞에 좀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나서 복당을 하면 모양새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데 아직 그 사과 기자회견을 하셨는지 어쩐지는 제가 지금 확인은 못하고 있지만 네. 그 부분도 필요하다. 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오늘 민영배 의원 민주당으로 복당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 전적으로 존중하고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그러나 복당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깊은 유감을 표한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단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목리에 불가피하게 민영배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을 내렸다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과거 꼼수 탈당이란 비판 또 비난도 받았고 위장 탈당이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던 민영배 의원 과거 모습 잠깐 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유연성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장 탈당일 것입니다.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탈당을 했잖아요. 복당을 하십니까? 저가 탈당한 건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 정상화 내지는 뭐 검찰개혁, 검찰권, 검찰 수사권 축소 이런 것 때문이었잖아요. 제가 복당을 하지 않아야 될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경로를 밟아서 복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28일 종료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자신이 이제 처리를 하고 임기를 마무리 짓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 이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 꼭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 민영배 의원 탈당이 혼자서 단독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도부하고 충분히 상의된 상태에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어떤 계획에 따라 실현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현된 이후에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 이제 박홍근 대표가 물러가기 이틀 전에 복당을 시키는 걸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고 난 다음에 위장 탈당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소신에 따라 결정 내린 것이 아니라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도 이런 얘기를 했군요. 국민께 양해를 구한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탈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책임도 져야 한다라는 입장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뭐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데 뭐 양해해 줄 수 있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근데 그 유장 탈당하는 걸 인정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유장 탈당 아니다고 끝까지 우기잖아요. 우기면서 이제 슬그머니 당으로 돌아오는 행위인데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 이후에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하는 게 맞고요. 당시 뭐 그 당시에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그걸 절차까지 위반하면서 현행법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마 다음 총선에서 제 민영배 의원에 대한 유장 탈당 관련해서 제 상당히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선의 어떤 흐름, 변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과연 민영배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뭐 처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총선에서는 저 내용이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장 탈당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민영배 의원 민주당 의원으로 다시 복당했다는 소식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송영길 전 대표 얘기로 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공교롭지만 하루 사이에 누구는 복당을 하고 이제 누구는 또 탈당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탈당계를 낸 걸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 내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송갑석 최고위원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내고 있는데 송갑석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의 목소리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꼬리면 누가 몸통이죠? 누가 머리고? 일단 탈당하고 본인이 결백함을 증명하고 당에 돌아오겠다.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탈당을 하라 마라 지도부에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한 적도 없고 본인 스스로 이제 판단인 거죠. 일단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또 예. 상황을 파악하겠다라고 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나는 아는 게 없다 이런 입장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자, 그리고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통화는 하셨어요? 만나실 계획 아예 없으신가요? 당 차원에서 사실 조치는 아예 없으실까요? 송 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됐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자, 김연아 전 의원과 박순자 전 의원의 얘기를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네. 제1야당 대표 아니에요. 그럼 묻는 말에 사실은 대답을 해줘야죠.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 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전에 사과를 했지 않느냐. 네.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건 당연히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기 싫으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뭐 박순재 의원 어떻게 돼가죠? 김연아 의원 어떻게 돼가죠? 이게 사실 대선 후보 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저는 가볍다고 봐요. 그리고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사실 답을 해주는 게 맞죠. 그럼에도 저런 식으로 이 얘기하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다고 봐요. 완전 뭐 생뚱맞은 대답이잖아. 생뚱맞은. 이건 이런 거 똑같아요. 아니 당신의 조직 내에서 누가 절도를 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 사람만 저질렀냐? 딴 사람 저질렀지 않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런 대답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엉뚱하고 동문서답한 경우 한두 번은 아니죠. 그렇지만 저건 진짜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뭐 적절하지 못하다고까지 뭐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화법들이 있죠. 침묵하거나 말을 돌리거나 기자의 질문을 회피하는 방식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의혹 수준인 돈봉투 사건에 대한 어떤 당내 경선 캠프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민적인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밝혔고요. 사과를 얘기를 했고 검찰의 어떤 수사에 신속 명확한 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송 전 대표는 탈당을 해서 들어와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근데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질문들은 저기 걸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이나 박순재 전 의원 자체는 공천과 관련된 돈 사건이 있으니 좀 여야가 공의해 이거는 정치권에서 어떤 이 좀 불투명한 좀 좋지 않은 돈 봉투든 돈의 거래든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좀 계산하자라는 측면에서도 좀 그렇게 피해가는 것 같아요. 뭐 물타기라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거를 따지고 보면은 부적절하다, 자격이 없다까지는 좀 나설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동문서답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곤란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과거에도 딴청 피우거나 동문서답하는 태도를 이재명 대표는 곧잘 보여왔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리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발표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좀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상 질문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혐의도 뚜렷하지 않는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런 딴청 그리고 동문서답식의 대답도 이재명 대표에게 잘못했다라는 당 내의 지적도 있고, 그리고 자체적인 조사 기구를 꾸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과 이상민 의원의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저쪽에 잘못을 들춰내고 이 프레임을 계속 이제 갖다가 붙이는 거죠. 사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정치권의 관행입니다. 아주 단호하고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한 시기지. 이거 뭐 어떻게 좀 이게 프레임 전장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코 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당 지도부에서는 강제 수사권이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자체 조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전혀 그 논리적 근거라든가 뭐 그 주장의 합리성이 전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추후에 들어올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이탈을 그런 의원들이 많아질까봐 그런 걸 걱정했던 건가? 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체 조사 기구를 꾸리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인데요.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사 단계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보여지고 송영길 전 대표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언제 소환 통보가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고 계속 앞으로 좀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